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알고 계시면 디테일하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editsplus.com이라고 치시게 되면 여기 한국어로 볼 수도 있고요, 영어로 볼 수도 있는데 현재 버전이 5.4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다운로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클릭해서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에디트 플러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새 파일이라는 걸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보통 문서 누르셔도 되는데 HTML 페이지라고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코딩이 좀 돼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도큐먼트 타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HTML 랭귀지 뭐 영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헤드가 나오죠. 그리고 또 메타 태그들이 쭉 나오는데 검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드 넣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HTML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헤드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 HTML로 닫히는 이런 구조고요. HTML 문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도 뭐 div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걸 지우고요, 오늘은 HTML 중에서 테이블이라는 태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조금 위에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옆으로 조금 갖다 놓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번 뭐 구찌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찌 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뉴를 눌러가지고 상품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요, 이 상품을 이제 등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구찌겠죠. 그리고 요게 바로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닫히는 태그입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슬래시를 하게 되면 닫히는 태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td, 이 tr이라고 해서 줄을 표현하는 건데요. tr 이렇게 해서 하나는 닫아야겠죠.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 되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시다 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th 해가지고 브랜드라고 한 다음에 슬래시 th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td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구찌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대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td 이렇게 하게 되면 브랜드가 구찌다 하는 그 한 줄의 테이블에 이제 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파일 누르셔가지고요, 새 이름으로 파일 누르셔가지고요, 새 이름으로 누르신 다음에 이게 바탕화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HTML 테스트니까 HTML 언더바 001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요, HTML이라는 확장자를 붙이겠습니까? 예라고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HTML 001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했죠. 지금 바탕화면에 보시면 아마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탕화면 봐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HTML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브랜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창을 띄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HTML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보기 누르셔 가지고 여기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편하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없죠. 그 선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보더를 주면 됩니다. 보더는 1, 이렇게 숫자를 크게 하면 더 두꺼운 외곽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저장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걸 누르게 되시면 이런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한 줄을 복사를 해 가지고요, 그 다음 줄에 한 다음에 이것을 상품명 이렇게 해 가지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구찌에서 상품명
가져오려고 했었었죠. 이 스웨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와 가지고요. 예,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상품명이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라는 것은 테이블 헤드라고 해가지고요. 그 제목을 뜻하는 거고요. TD는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셀을 뜻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름이 되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쉬워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걸 누르셔도 되는데요. 일단 컨트롤 누르고 예, 마우스로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상품명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틀을 잡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예, div 태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div 태그는 영역을 지정하는 디비전 태그라는 건데요. 예, div 태그를 넣어 가지고요. div 태그에서 이제 align은 예, 이렇게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은 따옴표여도 되고요, 큰 따옴표여도 되는데 일단 열리면 꼭 닫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저장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중간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폰트 크기를 약간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테이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요, 이것을 예,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폰트 사이즈 한 다음에 이것을 예, 12pt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뜻인데요. 글자 크기가 대략 예,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좀 작다 싶으시면 이 숫자를 늘려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저장을 했고요. 세로 고침 한번 해보니까 예, 폰트 사이즈 12였는데요. 예, 15로 한번 늘려볼까요? 저장을 하고 다시 보기 해봤습니다. 아까 그게 이제 12였나 보네요. 예, 12에서 이제 15로 하니까 여기가 조금 커졌죠. 선이 이게 너무 이렇게 위로 이제 달라붙었다. 좀 띄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줄 바꿈을 뜻하는 BR 태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BR 태그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긴 한데요. 예, 그냥 BR이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한번 그냥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누르게 되시고요. 이게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밑으로 약간 내려오죠.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너무 세 개까지 넣으면 너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해서 예, 세로 고침을 한번 해 보시게 되면 예, 요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브랜드라고 돼 있는 요 칸을 조금 늘리고 싶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스타일은 이라고 한 다음에요. 예, 위더스를 예를 들어서 한 150 예, 픽셀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이 폭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이제 150 픽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50 픽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그 다음번에 이제 상품명에도 여기다 넣으시면 좋은데 일단 브랜드만 넣어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브랜드 쪽은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요. TH는 기본적으로 예, 중앙 정렬이에요. 그리고 예, 일반적인 TD는 좌측 정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상세 설명을 조금 넣어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 요렇게 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상세 설명 예, 이렇게 넣어보고요. 이 TD 쪽이 이제 중요하죠. 한 줄에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TD를 넣고요. 그 다음에 TD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상세 설명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상세 설명 내용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TR까지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상세 설명 내용이 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세 설명이 여기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굿즈에서 보셨던 이 상세 설명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품 정보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AS 부분 또 품질 보증 기준 이런 것은 예, 조금 우리가 이제 직구를 하다 보면 좀 안 맞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빼도록 하고요. 더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예, 본 상품의 상품은 S 사이즈입니다. 라는 이 부분만 예, 먼저
이렇게 메모장에 한번 붙여보고요. 메모장에 꼭 안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해버리면 이게 다 줄바꿈이 안 되고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요. 다시 아까 전에 저희가 보던 거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서 다시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자료가 다 붙어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줄바꿈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가 줄바꿈을 이렇게 하고요. br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게 원래 정식적인 표현인데요. 이렇게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바꿈 하고 싶은 곳에다가 줄 바꾸는 엔터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여기에서 한번 세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줄이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가 약간 간단 설명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파라그래프 태그라고 해서 p 태그를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p 태그에 기본적으로 한 개의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br을 하나 빼버리셔도 일단 줄바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뭔가 이렇게 p 태그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이제 좀 더 뭐 진하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브랜드를 조금 진하게 하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타일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글자 조금만 작게 해서 여기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폰트를 조금 크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은 폰트 사이즈는 15니까 약간 더 큰 17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 포인트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라고 해가지고요. 폰트 웨이트 무게 이거는 볼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탈릭체 같은 것도 다 되고요. 워드 같은 거 한글이나 워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폰트 웨이트는 볼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좀 진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진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이미지 사진이 있는데 이걸 오른쪽부터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테이블 밑에다가 아니면 TD 밑에다가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src는 뭐냐면 소스라는 뜻이에요. source 소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미지 경로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닫아버리시게 되면 이미지 태그가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세로 고침 해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세로 고침 해보면 이미지가 이쪽으로 붙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중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사용했었던 div 태그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div라는 것을 이렇게 닫아줘야 되겠죠. 열렸으면 닫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가 이제 중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 해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중앙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표하고 이미지하고 너무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div 위에다가 br 태그를 적어서 이렇게 몇 개, 한 2개 정도 넣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줄바꿈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신 다음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그 HTML5에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장애인 분들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다가 붓지 스웨트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게 되면요. 저장을 하셨을 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팝업 창이 뜨면서 그 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lt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좀 기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게 글자가 나오진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테이블이 끝에 나오는 보드가 조금 예쁘지가 않아 가지고 이 보드를 좀 예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너무 셀 패딩이라고 해서 그게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그 들여서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셀 패딩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3픽셀 정도 한번 줘 보겠습니다. 3픽셀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아주 그 빛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한 줄을 이제 픽셀이라고 하거든요. 그 3픽셀이라고 하면 얇은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해 보게 되면 여기에 살짝 조금 그 마진이라고 해서 그 띄어쓰기가 상하로 좀 좌우로 들어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 더 띄어쓰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한 10픽셀 정도로 줘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세로 고침을 했을 때 조금 더 이 가로 세로 공백이 들어가게 되면서 보기 좋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더선 같은 경우에는 실선으로 보여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콜레스퍼라고 하는데 콜레스퍼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콜레스퍼 같은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HTML 언어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HTML 테이블 콜레스퍼라고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값들이 나오는데요. 보드 클래스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테이블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드 클래스퍼는 클래스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에 이렇게 이제 넣게 되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로 고침을 해봤을 때 이렇게 줄이 실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테이블이 거의 100%로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더스를 전체에서 한 90% 정도만 차지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더스를 직접 뭐 1020 픽셀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지만요. 이것을 90%로 주고 싶다 하면 이 전체 폭을 지금 이 표가 거의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90% 정도로 약간 이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여기에서 세로 고침을 해 보시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서로 5%씩 이렇게 되면서 중간에 전체 길이의 90%를 이 표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 만약에 어떤 색상 이름이나 상품명을 이 사진 위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그런 처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위에다가 이제 BRBR을 하나 더 이건 줄바꿈이라고 했죠. 넣으신 다음에 H3는 이제 헤드 타이틀 같은 건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복사해 놨던 이 상품명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에서 H3 이렇게 해서 닫아 버리시면요. 이 줄이 줄바꿈을 또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중간에 나오게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예상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왼쪽으로 가서 이제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으로 가서 붙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 디비전이 센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요. 이 내용이 이 중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 숫자를 줄이시게 되면 조금 더 크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시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고요. 1까지 올리시게 되면 가장 큰 크기가 되겠는데요. 가장 큰 제목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저장을 하고요.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해 보시게 되면 이 정도 크기의
상품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세 페이지를 잡아가실 수가 있고요.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HTML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틈틈이 HTML 관련해서 HTML5에 어떤 해당되는 5의 표준에 해당되는 그런 코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HTML이라는 언어는 쉽고 문법적으로도 엄격성이 약한 언어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나씩 해 나가신다면요. 조금 더 예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